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제4회 단답형 문항 복기 시간 기능성 화장품 편입니다. 자,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된 문항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는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 땡땡을 설명한 것이다. 기억을 적으시오. 자, 보기에 그 화학 구조식이 나와 있죠. 그리고 분자 구조식, 분자량 92.1, 분류는 유기산, 비중은 1.325, 성상은 미황색의 투명한 액체로 강한 불쾌치가 있다. 특징은 환원제, 제모제, 용제입니다. 3회 문제부터인가요? 이렇게 분자식 구조와 또 특징, 성상 등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어떤 원료인지를 묻는 문항들이 출제되곤 합니다. 자, 이번 4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능성 화장품의 주 성분에서 문제를 뽑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풀려면은 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분자 구조에 대한 공학습을 미리 하셨어야 하고요. 또 성상과 특징을 통해서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그런 연습을 하셨어야 풀 수 있는 문제겠죠. 본 문항의 정답은요. 다양한 연결고리가 있는 성분이죠. 성분 자체로서 이 규격에 대한 내용들을 법령상에서 찾아보는 것은 좀 쉽지 않은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에 주성분에 대한 규격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본 성분에서는 100% 규격이 나와 있지 않는 성분입니다. 다만 80%짜리 기준 및 시험 방법이 나와 있긴 하지요.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정답을 찾기가. 그래도 여기 특징 중에 제모제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이다 하면 딱 한 가지 성분이 나오지요. 자료질이 생략되는 성분. 그런 걸로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떤 연결고리 어디에 이런 성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의 별표 7에는요. 채모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각 조가 나옵니다. 거기서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치오글라이콜릭 액시드, 치오그리콜산이라고도 하지요. 80%짜리에 대한 규격이 나오죠. 이 치오그리콜산은요. 다른 형태의 표현으로는요. 머캡토 아세틱 액시드라고도 부르기도 한답니다. 여기에 분자량과 또 성상, 또 확인 시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상 부분에서는 특이한 냄새가 있는 무색 투명한 유동성 액체 정도의 내용으로 나오죠. 자세히 보시면 아까 문항에 나왔던 내용하고 약간 좀 상이합니다. 같은 이 치오그리콘산 80%짜리의 규격이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별표 7 채모 제거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의 주 성분으로 나온다는 정도 사실 인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아시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보시면 별표 4에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그런 기능성 화장품 종류가 나오죠. 거기에 성분명에 앞서 말씀드렸던 치오그리콜산 80%짜리 이것이 바로 그 성분이고요. 그것은 치오그리콜산으로서 3.0에서 4.5% 함유를 하고 있으면 되지요. 그러면 자료 제출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그런 성분에 해당이 되지요. 이 부분은 앞서서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됐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여기 효능효과, 제모, 채모의 제거에 대한 문제도 나왔었죠. 이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규정, 특히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이 성분들에 대해서는 그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성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조건 중에 제형은 액제, 크림제, 로션제, 에어로졸제 한다고 되어 있죠.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할 때 이런 화장품의 제형에 대한 부분들은 7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7가지 중에 여기에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에는 특히 본 채모를 제거하는 그런 이 성분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형은 이 4가지 제형에 한정이 된다. 효능 효과는 제모, 채모의 제거로 한다. 용법 용량은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런 용법 용량으로 한정을 제한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자료질이 생략이 되죠. 여기에 지오그리콜산, 지오글라이콜릭 액시드가 나오고요. pH 범위는 7.0에서 12.7 미만이어야 된다. 다 시험에 용이하게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요. 또 어디에 나올까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제8항 퍼머넌트 웨이브용 및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의 기준을 각호에 적합해야 된다라는 안전 기준이 있죠. 이 기준 중에 제1호의 치오글라이콜릭 액시드 또는 그 염료를 주성분으로 하는 냉이옥식 퍼머넌트 웨이브용 제품이다 라고 하면서 치오글라이콜릭 액시드가 나옵니다. 이 퍼머넌트 웨이브용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은요. 일반적인 화학에서 산화 환원 반응이 있는데요. 산화 환원 반응에 가장 적절한 예시로 제시될 수 있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발은요. 여러 가지 결합들이 있지요. 그 결합 중에 하나가 바로 시스틴 결합입니다.
시스템 결합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복잡하긴 합니다. 모발 쪽에 여하튼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황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결합이 바로 시스템 결합입니다. 굉장히 안정한 형태지요. 이 안정한 형태의 머리카락 형태에서 헤어 스트레이트너 또는 웨이브를 주기 위해서는요. 이 고정되어 있는 이 단단한 결합, 이 시스틴 결합을 깨줘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아까 보여드렸던 치오글라이콜릭 액시드입니다. 그것이 이 SS 시스틴 결합을 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것이 깨지면서 바로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깨진 시스틴 결합은 SH 그리고 SH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시스테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시스테인의 두 가지가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머리카락은 굉장히 유연하게 됩니다. 즉 어떤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유연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웨이브를 주거나 아니면 스트레이트의 형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다시 또 붙이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바로 산화 과정이죠. 이때 사용하는 것이 과산화 수소와 관련된 제제 또는 브롬산 나트륨 이런 제제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시스테인 형태에서 바로 시스틴 결합으로 다시 복구가 되면서 견고한 형태를 갖게 되면서 헤어가 스트레이트 형태로 고정이 되거나 아니면 웨이브 형태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산화 한원 반응의 모발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환원제 바로 치오글라이콜릭 액시드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요. 제6조의 퍼머넌트 웨이브형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의 각 고기준 여기에 치오글라이콜릭 액시드 제1제로 사용되는 그런 주 성분입니다. 이러한 문제 유형도 자주 출제되는 형태지요. 이전 문제를 보면은 제1제에서 이러한 세부적인 조건, 기준들이 나와 있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에 사용되는 주성분에 대한 부분들을 고르는 문제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치오글라이콜릭 액시드가 환원제로 사용될 때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의 퍼머넌트 웨이브형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에 해당되는 기준에 나온다라는 부분도 같이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치오글라이콜릭 액시드 또 어디에 법령 자료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그 원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뭐 당연히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네거티브 리스트로 운영되는 화장품 원료, 그 중에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에 치오글라이콜릭 액시드, 그 염료 및 에스텔류가 나옵니다. 여기에 치오글라이콜릭 액시드를 보시면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제한 조건들을 갖고 있죠. 앞에 문항에서 나왔던 그런 환원제로 작용하는 퍼머넌트 웨이브형 헤어 스트레이트너에 사용할 경우에는 11%까지 사용 제한이 있고요. 제모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치오글라이콜릭 액시드로서 5%까지 사용 제한이 있고요. 연모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1%까지, 또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에는 2%까지 다양한 사용 제한이 있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 문항에서는요. 화학식 구조를 알아야 풀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성상과 특징을 통해서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형태의 문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치오글라이콜릭 액시드죠. 이번 문항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치오글라이콜릭 액시드의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된 두 번째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항은요. 기능성 화장품과 천연 그리고 유기농 화장품이 서로 복합돼서 나온 그런 문항입니다. 각각에서 해당되는 용어를 적는 문제인데요. 자, 문항을 한번 볼까요? 제재를 만들 경우에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그 보존 중 성상 및 품질의 기준을 확보하고 그 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영제, 안정제, 보존제, 완충제 등 다양한 땡땡을 넣을 수가 있다. 다만 땡땡은 해당 제재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또한 기능을 변하게 하거나 시험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자, 굉장히 생소한 그런 느낌의 그런 문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학습하지 않으면 풀기가 약간 애매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었죠. 유기농 부분은 다음번 유기농 쪽 부분을 설명할 때 하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은 기능성에 집중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나온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죠. 어디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까요? 바로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시각적 교시 기능성 화장품 기준 시험 방법의 별표 1에는요. 통칙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그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규칙들, 그런 사항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제4호에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이 통칙 부분은요, 그동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요, 기능성 화장품을 심사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내용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형에 대한 기준들에 대한 것도 나오고요, pH에 대한 기준도 나오고요, 굉장히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세밀히 학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제4호에 방금 말씀드린 문장에 나온 내용들이 나오고요. 여기에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정답은 첨가제입니다. 자, 오늘은요.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된 그런 단답형 문항들을 살펴보았죠. 실질적으로는 한 문제가 출제된 거고요. 복합해서 또 0.5문제가 출제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능성 화장품은 그동안 1회부터 4회까지 뭐 잦은 빈도로 단답형에서 많은 그런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씩 꾸준히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잘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